나를 말하고 암을 말하다. I am talking, I'm talking.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를 아시나요?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울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크게 좌절하며 후회와 낙담의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곤 하죠. 암토킹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시다면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27년을 감옥에서 생활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지금 이 순간은 분명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잘 극복해 나가시길 암토킹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암토킹의 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오늘은 암토킹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6월이라니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기사를 보면서 어떡하나 했던 것이 이제는 일상 속 감염 관리가 제법 익숙해진 6월입니다. 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도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찾아올 여름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올 여름도 참 더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체력 보충 꼭 해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토킹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석 세 번째 손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천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초대석 세 번째 게스트 김명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주키님 토종 15년차 환우 김명리입니다. 네, 김명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오랜만에 뵀는데요. 엄청 기쁜 소식, 또 청취자분들께서 엄청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와 함께 방문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년 투병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축하드려요. 소식 듣는데 그냥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수건 드릴까요?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15년의 투병 경험 중 가장 처음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김명리님 혹시 첫 진단은 언제셨을까요? 네, 15년 전, 그러니까 2005년이었어요. 네. 7월에 호지킨 림프종 2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되게 젊으셔서 15년 전이면 많아야 한 20대 초반 정도셨을 것 같아요. 설마요? 아닌가요? 네. 젊은 분들이 혈액암 발견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뭔가 징후 같은 게 있으셨나요? 림프종이니까 뭐가 이렇게 좀 만져졌다거나. 네, 맞아요.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연기를 전공해서 부산에 단편 영화 촬영하러 내려갔을 때였는데요. 네. 보니까 목에 멍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동네 내과 갔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큰 병원에 한번 좀 가보시라. 네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아, 목에 멍울이 있으셨군요. 이게 목에 있는 멍울이 보통 암일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뭐 혹이 있나? 뭐 요 정도일 텐데 처음 딱 진단 받고 느낌 어떠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뭐 근육이 뭉쳤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네. 약간 좀 정형외과 쪽 그런 문제가 아닐까 했는데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끼기에는 이제 모든 상황들이 너무 순식간에 진행이 돼서 제가 원래 좀 어리버리한데 더 어리버리했다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병원 옮기고 이제 거기서 골수 검사도 하고 이제 막 실제적으로 뭐 언제부터 뭐 치료 들어갑니다. 뭐 교육받으러 오세요. 이때쯤부터 이제 아 내가 정말 암 환자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되면서 좀 많이 힘들었죠.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촬영하시다가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요거 영화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거는 다 찍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이 이게 멍울이 있는데 일단 다 찍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진단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투병하셨을까요? 첫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괜찮아졌다가 네. 이제 괜찮아져서 제가 다시 그때도 이제 대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하고 이제 2009년에 재발이 돼서 또 항암 치료를 좀 받았어요. 네. 이렇게 지내다가 2011년에 또 재발하고 2012년, 13년 이렇게 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 좀 꾸준히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7월에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관해가 됐죠. 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재발이 조금 잦으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참 여러 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재수했는데 이 병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항암은 한 30번 넘게 한 것 같고요. 방사선 치료도 한 2, 30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항암하면서 뭐 구토나 탈모, 뭐 구내염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들도 이제 쭉 겪어봤고요. 네. 그리고 좀 중간에 기억에 남았던 거는 급성 간부전으로 제가 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 이게 항암 중이니까 이런 거구나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 치료도 한 달 정도 중단되고 아, 그랬었거든요. 그쵸. 간이 아무래도 약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좀 약해져가지고 네. 이제 대부분의 치아에 지금 신경치료, 뭐 네. 임플란트 네네. 이런 것들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식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는 심장판막증이라는 또 후유증이 네. 생겨서 저는 이것도 이제 항암을 많이 받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좀 숨이 금방 차고 뭔가 좀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로 네, 알고 네네.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심장 음. 쪽에 좀 후유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좀 많은 부작용 겪으시면서 계속 항암 치료하시다가 이제 자가 이식을 하셨어요. 혹시 처음부터 이식을 조금 고려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뭐 저는 이 이식의 존재도 맨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최초 진단받았을 때 호지킨 림프종 2기였는데 네. 이 정도면 뭐 나이도 젊고 이제 일반적인 표준 치료를 해도 뭐 굳이 이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네. 진행을 쭉쭉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식 아니면은 이제 좀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근데 이제 이식도 어느 정도 뭐 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네네네네. 기준에 네.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제 컨디션도 좀 받쳐주고 그런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안 돼서 또 중간에 몇 달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많이 기다리고 지연되고 그러다가 네네. 정말 극적으로 좀 운 좋게 갑자기 됐다 해가지고 지금 빨리 하죠. 빨리.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도 결국엔 이식도 잘 마치시고 이렇게 관해도 잘 되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명리님께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하시면서 아마 많은 일 되게 겪으셨을 것 같아요. 뭐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뭐 힘들었던 일, 뭐 슬펐던 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15년간 겪은 게 많아서 네. 지금 뭘 골라야 할지 엄청 고민되네요. 정말. 네네. 네,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가 첫 진단 받았을 때 항암 3차쯤이었나? 그때 이제 막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네네. 입맛이 좀 돌아왔을 때 그 친한 친구하고 동네에서 감자탕을 먹었어요. 아, 저도 참 감자탕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게 아니까 더 뭔가 생각나고 맛있는 맛이죠. 그쵸. 네, 얼큰하게 그냥. 네. 아, 밥도 볶아야죠. 네, 맞아요. 사리도 시켜야 되고.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밥도 먹고 사리도 시키고 근데 먹고 나오는 길에 이거를 차 안에서 제가 다 토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구토억제제도 복용을 하고서 먹었고 아, 되게 천천히 네네. 음미하면서 진짜 이 감자탕을 어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맛은 느끼지 못할 거야라는 네네. 심정으로 네. 엄청 진지하게 집중해서 먹었는데 네. 근데 속에서 이제 속은 좀 제 마음하고 다르게 음식이 잘 안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부터 뭔가 울렁울렁 이렇게 네네. 느낌이 오다가 아 이거 운전 중에 토하면 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너 하는 순간 그냥 와르르르르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한번 해서 거기서 또 우르르르르륵 한 다음에 뭐 후루루루룩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비상등 켜고 저기 대자 그 길가 쪽에 대자 대고 기다리자 하는데 마침 딱 앞에 음주 단속이 있더라고요. 아, 하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관 분께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창문 열어보라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경찰관님이 이게 뭐? 좀 내려보세요. 술 드셨어요? 술 많이 드셨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쵸. 여기 막 토 다 묻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막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심지어 감자탕에 그런 그래도 다행히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 네, 형체가 감자탕 남아있네. 본연의 그 네네, 냄새는 네. 좀 살아 있더라고요. 역한 냄새보다는. 네.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뭐 항암 치료 중인데 아, 좀 전에 이제 감자탕 네네. 먹고 나와서 나오다가 이렇게 됐다 했는데 이제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코를 막지는 않는데 그 숨을 참는. 네,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내리시지 마시고 괜찮냐?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은 여기서 차로 5분이다. 집까지 알아서 가겠다. 해서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지금도 그 기억에 남아요. 15년 지났는데 진짜 15년 동안 많은 에피소드들이 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잊지 못할 거를 뭐 떠올리면은 이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친구분은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요. 지금도 연락하고. 두 분 그 이후로 감자탕 드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먹었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오바이트 할 정도셨으면 그 막 운전하는 중에도 엄청 속 안 좋고 미식거리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경찰관님이랑 그렇게 막 해명도 하고 상황 설명하신 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술을 만취해서 그런 줄 알고. 그쵸. 누가 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걸. 그래서 그냥 일단 무조건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아, 근데 이 와중에 죄송하지만 치우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치우셨어요, 이거? 그때 네. 제가 치우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아, 업체. 네. 돈도 굉장히 좀 많이 썼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15만 원인가 2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차를 주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 틈이나 이런데. 맞아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만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제가 겪은 에피소드가 시즌제로 할 만큼
좀 다양하게 있지만 네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 시즌제 너무 탐나는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 요 얘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요 에피소드 말고도 뭔가 좀 투병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여러 번 재발하면서 이제 병원도 좀 익숙해져서 수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근데 또 매번 다 다른 느낌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2012년에는 네. 대학교 졸업공연, 연극 공연 준비를 병행하면서 항암을 했는데 그때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좀 힘들었어요. 졸업 연극 공연이면 보통 이제 막 그 미대 다니는 친구들 뭐 졸업 작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엄청 몇 달 동안 공을 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엄청 중요한 공연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4년 동안의 어떤 그 대학교 다녔던 모든 활동들을 그 공연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여서 네. 되게 의미도 크고 그리고 단임 기간은 4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병원 생활을 병행하면서 다녀서 네. 이미 이 졸업 공연을 준비할 때 30대가 넘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더 의미가 좀 깊었죠.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대학로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 공연 끝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그동안 그 몇 달 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쫑파티 행사를 하러 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항암이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집에 갈 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기력이 안 돼서 네. 당시에 또 조교였던 그 동생이 저를 부축해서 동생이, 네. 예, 그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모텔에 바로 음.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항암을 하러 갔죠. 공연 같은 거 되게 기력을 되게 많이 써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그 재발 판정을 네. 그러니까 공연팀에 들어가서 연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때 검사 결과가 나와서 아. 근데 휴학을 네. 할 만큼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횟수도 안 받아주는구나. 그렇죠. 거의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어. 10번? 6, 이런 7번? 특수 상황에서도 휴학을 안 받아주나 봐요. 좀 쓸 수 있는 질병의 그 횟수를 너무 많이 썼다 이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제 나이도 분명히 21살에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나는 32살인데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 네네. 이런 그 압박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마침 또 이제 제 역할이 어떤 더블 캐스팅이 아니고 네. 제 역할이 저만 하고 있었던 거여서 그러면 더. 비중도 작은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네네. 역할이어서 그래서 제가 빠지면은 공연팀 전체에다가 모든 졸업생들에게 민폐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좀 치료를 받으면서 좀 연습팀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받고 온 날은 좀 배려를 해주고 해서 어쨌든 공연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로밖에는 표현이 네 저는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 끝나고 다음날 바로 항암을 하러 들어갔는데 네. 그 시점이 이미 제가 쓸 수 있는 약을 제법 많이 썼던 상태여서 아, 네네. 근데 이식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뭔가 수치상으로 되게 호전됐다거나 네, 그런 네, 거는 네, 또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답답한 상태였죠. 이식도 이제 수치가 좀 괜찮아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자꾸 이제 그 교수님한테 막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이렇게 손목 잡고 싶은 심정.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막 호스피스 안내 얘기 막 이런 얘기가 뭐 만약에 이제 진짜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조금 수치가 올라와서 외출이 좀 가능해졌을 때 네.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잘 안 되면 좀
못 볼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름 삶을 정리하는 네네. 그런 시간들도 좀 갖고 그랬어요. 그냥 상황이 좋지 않다도 아니고 호스피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특히 젊은 입장에서 정말 암담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지 네, 상상도 가지가 않네요. 네, 그때는 이제 애들이 아, 형 뭐 왜 이래요? 네. 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료 잘 받아야지. 음. 이렇게 좀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그쵸.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되게 비장했어요. 네. 너무 네네. 너무 진지했어요. 약간 슬픈 음악이 이렇게 깔리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짠해지고 그런. 근데 돌이켜 보면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거죠. 근데 그때 상황만 봤을 때는 근데 진짜 비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함께 녹음도 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힘든 시기도 이렇게 지금 되게 잘 이겨내셔서 일상생활 너무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시기까지 뭔가 계기나 뭐 원동력 이런 뭔가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시면은 2012년도의 일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가 가장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졸업 공연 준비했을 때. 네네네. 쓸 수 있는 약도 줄고, 그리고 뭐 항암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또 몇 사이클 받으면 또 일상에 복귀해서 좀 더 지내다가 만약에 병원에 또 와서 치료 받으라고 하면 받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항암이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 입원을 해서 항암을 받아야 되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뭐 이러니까 되게 그 압박감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패배감도 들고 음.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네. 우리는 여태까지 네가 치료받고 이렇게 견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뭔가 진정한 감사를 본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네. 제가 마음 다잡고 그때부터 힘들어도 이제 내색 안 하려고 네. 노력했는데 근데 부모님 눈에는 다 보이셨겠죠.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아닐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확하게 뭐 단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게 다 기억나는 거 아닌데 그때 그 느낌하고 그 감사하다는 그 얘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얘기를 전에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되게 울컥하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그냥 항상 울컥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눈은 정말 못 속이죠. 네. 네. 진짜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날 것 같은,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장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는 제가 비타민C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식 후에도 정맥주입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네. 비타민 C, 네. 어머님 이야기로 저 되게 감동이었는데 비타민 C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깨드려서. 아닙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네. 지난 2화에 게스트로 오셨던 우리 대장암 투병하셨던 환희님은 암 경험 후에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김명리 님도 암 경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진 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선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암 진단 전에는 제가 밤도 자주 새고 네. 그리고 뭐 음주, 흡연 이거 다 했었습니다. 네네. 젊음만 믿고 운동도 제대로 안 했고요. 네. 근데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제 등산하고 뭐 둘레길 걷기가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죠. 네. 처음에는 이제 산에 갈 힘이 없어서 이제 음. 부모님하고 같이 동네 앞에 산도 평소 때였으면 한 30분에 갈 산을 1시간 넘게 거의 기어서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그런 산을 지금은 한 20분? 이 훨씬 정도의 좋아지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체력이 좋아진 것도 그렇지만 그 올라갈 때 드는 마음이 내가 옛날에 여기는 기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구나.
네. 그런 감정이 계속 뭔가 관리하게 만들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금연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보니까 안 좋은 건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금연은 정말 잘하셨어요. 간혹 이제 진단 후에도 계속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이제 계속 담배 아직 못 끊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계속 피시더라고요. 이게 끊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피겠다고. 네. 대단하시네요. 이게 금연이 정말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우분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주사를 맞으시면서 흡연하시는 환우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 공간, 그러니까 네. 주사를 달고 네. 밖에서 네. 와. 그 병원 근처 공간에서. 네. 전 이식 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갑 피고 들어갔다는 분. 아, 정말요? 네. 이제 들어가면 한동안 못 나오니까 아. 이제 묵인실에 있어야 되니까 네. 두갑을 피고 들어가셨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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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생각이나 마음가짐 뭐 이런 쪽으로도 변화 있으셨을까요? 제가 감사하는 태도를 많이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이거 처음 몇 년간은 그게 감사하는 척에서 좀 많이 맴돌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어색하지 않게 잘 나오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네.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제 삶의 목표가 살아남는 거였거든요. 아. 그냥 일단 살고 보자 네네. 이거였는데, 그 뭔가 제 자신이 되게 찌질하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네.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쵸. 하면서. 네. 이 그래도 살아있잖아 라는 김영리님의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진료라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쯤에서 이제 마지막 진료 보고 오신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진료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평소보다 더 떨어져서 이제 교수님을 네. 배웠어요. 근데 교수님이 늘 담담하셔서 이번에도 이제 예, 뭐 이래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괜찮고 이 부분은 괜찮으니까 뭐 이제 안 와도 됩니다. 뭐 근데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뭐 가보세요 이러는데 얼떨결에 또 어리버리하고 나왔죠. 네. 그 병원 분위기가 엄청 빨리빨리 또 진행되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근데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실 다음 예약이 없으니까 의자에 안 앉아 있고 그냥 바로 가도 그쵸. 되는데, 앉아봐도 되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하고도 15년을 뵀는데 그쵸.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나오셨을 네. 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인사만 좀 짧게 드리고 가고 싶다 해서 안에 다시 들어가서 교수님을 뵀죠.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교수님 제가 선생님하고 15년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도 좀 되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래요. 뭐 오래 봐서 오래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뭐 건강해서 또 다행이다, 좋다. 말을 계속 못 이어가서 제가 네. 그냥 목례하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진료도 첫 진단 받았을 때처럼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교수님한테도 뭐 새치도 좀 보이고 네. 세월의 흔적이 네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때도 좀 짠했어요. 네. 이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시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한때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교수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시나 봐요. 네, 서울대병원의 허대석 교수님이신데 네.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러면 혹시 마지막 진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안 와도 된다라고 네. 딱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들었던 감정이나 뭔가 그런 느낌?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뭔가 후련했다라던가. 제가 항상 뭔가 좀 반응이 어리버리한 게
타고난 어리버리한 게 있어서 조금 늦어요, 한 박자가. 아, 그럼 그냥 안 와도 됩니다 했을 때, 아, 안 와도 되는구나. 네,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뭐 감정도 좀 이렇게 밀려오고 정확히 실감이 났던 거는 지하 주차장에 이제 내려와서 네. 그 간호사분이 이제 예약 잡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종이랑 뭐 이런 거 다 네네네. 받았을 때 아, 뭔가 이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 이제 차에서 우와! 우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막 이게 소리 내서 울진 않고. 네. 아, 네네. 뭔가 되게 완치 판정 받으셨다고 한 몇 년 전 정도에 되게 기쁘게 말씀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어느덧 이제 검진까지 이제 갈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큰 특별한 뭔가 사건이나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제 종양내과 쪽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쵸, 또 그쵸. 그런 건 관리받고 또 있는 계속 과들은 계속 보셔야 되는 다녀야죠. 거고. 네. 어쨌든 종양내과 이제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아, 정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전 뭐 한 일은 없지만. 네. 아니요. 아. 린디님과 이 협회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와 응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부탁드린 말은 아니고요. 네, 김영리님께서 본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 좋은 일을 바로 축하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기쁘고 다행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즘은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왕성하지는 않지만 연기 활동을 광고 등으로 이제 1년에 한두 개씩 그래도 몇 년째 해왔는데 네, 이제 올해는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네. 그쪽은 좀 쉬고 있고요. 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사주 명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재작년에 명리학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직업이 돼서 사주 상담과 명리학 강의 그리고 명리학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에서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명리학 강의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환우분들 강의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광고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거 저예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 이제 연극하는 친구들은 몇 명 있는데 사실 TV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우리 센터에서 강의해주시는 선생님이시라고 되게 CF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촬영하신 광고지 이게 TV에서 나오면 엄청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기 활동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또 있으실까요? 제가 명리학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암환우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덕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머지않아 암환우분들께도 그 마음의 위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주를 통해서 이제 운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고민 그리고 사연들로 찾아주시는 분들께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성인 암환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혈액암협회도 그렇지만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뭐 비영리 기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암 경험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는 만드실 때 저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꼭 돕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목표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이전 방송 되게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김영민님에게 암이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나에게 암이란? 저에게 암이란 흉터입니다. 네. 예전에는 덜 아무렇기도 했고 뭐 감추고도 싶었는데 이제 저 이런 흉터 있어요 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토킹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네. 이 흉터와 사연이 환우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감추고
싶었던 흉터를 드러나게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내가 나의 흉터를 인정하고 또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이야기들도 청취자분들께 분명히 좋은 영향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지금 힘든 시절에 계신다면 고생 많으십니다. 쾌유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짧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요?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 조금만 더 길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협회하고 이제 협회에서 뭐 활동하고 뭔가 지원받고 이렇게 협회하고 인연을 맺게 된 지도 지금 5,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참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병동에 있었을 때 그때 미용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네네네.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선생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막 잘라 주셨는데 그때 나도 나중에 좀 몸이 괜찮아지면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협회에 처음에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명리님께서 이미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이미 다 하고 계셔서 어찌 보면 저도 선배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진행하면서 저도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양내과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마 오늘 방송으로 많은 한우분들께서 큰 희망 얻어가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쭉 잘 관리하셔서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Q&A 시간입니다. 희망정보교육센터 자문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답변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식사 방법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셨거나 해소하고 싶으셨던 부분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입니다. 유산균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유산균은 현재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시는데요. 면역이 좀 떨어지신 경우에는 유산균도 결국엔 균이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면역이 괜찮으시다면 유산균 섭취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버섯을 건조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햇볕에 잘 말린 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만약 버섯을 건조시키실 때 햇볕이 아닌 건조기를 이용하시면 이제 버섯에서 비타민 D를 얻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거쳐서 오는 것보다는 직사광선으로 말리는 것이 좋으시고 드실 때는 잘 씻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양배추는 사과랑 바나나랑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조합이 저는 잘 상상은 안 가지만요. 네. 그리고 특히 돼지고기와도 궁합이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수육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함께 쌈 싸서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얼마 전 강의에서 저염 쌈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댁에서 쌈장 만들어 드시는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는요. 쌈장을 만드실 때 이제 푹 찐 단호박을 넣어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염분은 줄어들고 단맛은 또 올려줘서 맛도 괜찮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양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투병 생활 중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먹느냐가 가장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저희 암토킹에서는요, 청취자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되고자 계속 영양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도 영양 Q&A는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010-8355-3381로 문자 혹은 우리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나태주 지음. 네, 앙토킹 세 번째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호지킨 림프종으로 투병하신 김명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15년 여정 끝에 마지막 진료를 보고 오신 김명린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오늘의 초대석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의 톡톡 사연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010-8355-3381 010-8355-3381로 문자 혹은 희망정보교육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곳에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침은 조금 선선한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항상 체온 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덥지만 아직은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암토킹은요, 다음 아이도 유익하고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린디였습니다.